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패턴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아키텍처 하나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표로 아키텍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 레이어드 아키텍처, 뭐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모델 뷰 컨트롤러, 뭐 이벤트 드리븐, 뭐 리포지토리 아키텍처, 5M 필터 아키텍처 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아키텍처의 어떤 유형을 배우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아키텍처 설계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 주요한 요소들을 뭐 배치시킬까, 어떻게 배치시킬까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완전히 뭐 새로운 아키텍처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당연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여기 예를 들면 6가지면 6가지 또는 뭐 여기 꼭 포함되지 않는 대표 아키텍처도 있겠지만 그런 대표적인 그런 아키텍처 유형으로 다 결국은 에, 표현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아키텍처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으면 앞으로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만의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각각의 유형들이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유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설명을 할 텐데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 항상 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다라고 장점이라고 이야기할까, 왜 단점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질문을 해가면서 제 설명을 들어야지만 요 각각의 아키텍처 유형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좀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드 아키텍처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계층 아키텍처라고 해서 벌써 이미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뭐 쉽게 좀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유형의 아키텍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거죠. 계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체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서부터 그 운영체제에 돌아가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까지 그걸 다 망라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아키텍처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운영체제가 있고 뭐 코어 비즈니스 로직 애플리케이션 펑셔널 시스템 유틸리티가 있고 이건 OS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고 뭐 코어 비즈니스 로직 뭐 애플리케이션 특정 기능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뭐 UI 매니지하는 거, 뭐 오센티케이션, 오토리제이션 하는 거, 그 위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하나의 계층 아키텍처의 어떤 전형적인 예를 한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계층 아키텍처에 대한 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그림만 보시면 이게 계층 아키텍처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시스템을 바로 여러 개의 어떤 레이어로 구성을 하는 게 계층 아키텍처고 각각의 레이어는 어떤 특정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아래 레이어와 바로 위 레이어에서만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다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구성한다. 잘 아실 것 같고 각 계층의 어떤 맞는 기능들이 하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계층으로 들어가 있죠. 또 뭐 유저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또 계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각 계층마다 연관된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각 계층은 그 위 계층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이 되는 거죠. 자기 위 계층한테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는 거고 내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은 내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계층이 이제 보통 이제 핵심 서비스가 보통 되죠. 그래서 어떤 때 사용하느냐? 윈도우즈 운영 체제.
리눅스 뭐 이런 데서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언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미 있는 시스템 위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쌓을 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플랫폼 위에다가 여러분들 앱을 만들 때 하나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여러분들이 앱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죠. 윈도우스나 리눅스 운영체제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유는 뭐 여러 팀이 하나의 계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UI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일 위에 계층을 맡고 뭐 OS나 뭐 데이터베이스 만든 사람은 제일 아래를 맡고 뭐 등등등으로 각 계층마다 뭐 하나씩 팀으로 나눠가지고 개발팀을 나눌 때도 조금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을 요구할 때 보안을 요구하는 보안성이 높은 그런 리소스들은 즉 아래 계층에다 배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보통 사용자들은 위 계층에서부터 억세스를 하기 때문에 제일 아래 레이어에다가 보안성을 요구하는 어떤 리소스를 배치를 하면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각 계층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자격이 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앞에 언제 사용하느냐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중복이 되는데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하나의 계층을 새로운 구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조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지금 보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또 계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운영체제라고 할까요? 운영체제 위에 이런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그런 계층 예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제가 5개를 그렸는데 5개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A라고 하는 요 제일 아래 레이어와 그 중간에 있는 계층이 지금 이제 서로 뭐 하면서 호출을 한다거나 이제 사용을 하는 관계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운영체제에서 내가 저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레이어드 계층으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이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그대로 변경해서 올려도 됩니다.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5개의 인터페이스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터페이스만 다른 환경인 B에서 요 5개의 인터페이스만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요 위에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는 이론적으로는 한 줄도 안 고치고 옮겨갈 수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유지하면 하나의 계층을 새로운 구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A라는 계층을 B라는 구현, A라는 요 구현을 그러니까 B라는 구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은 이론적으로는 한 줄도 안 고치고 인터페이스가 똑같이 그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큰 중요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실제 여러분들이 요런 장점을 이용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만한 그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알 만한 경우를 안드로이드 플랫폼 있죠. 안드로이드 플랫폼 여러분들 휴대폰 ARM이라고 하는 ARM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하드웨어 아키텍처 상에서 도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여러분들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x86이라고 하는 ARM과는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그런 하드웨어예요. 그걸 왜 그대로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요런 구조 가지고 그 ARM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거를 그대로 제공만 해주면 X86에서 그대로 시뮬레이션만 해주면
요 위에서 동작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소스 코드는 아래에서 동작하는 게 ARM인지 x86 하드웨어인지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x86에서 에뮬레이션 해줄 수 있어요. 에뮬레이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에뮬레이터를 쓰는데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첫 번째 장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그 보안성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계층의 이제 조금 잘못 제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각 계층마다 어떤 좀 보안성들을 그 아래 계층에 접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인증을 하는 어떤 기능을 넣는다면 보안성을 더 강조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만들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또 다른 설명으로는 리던던트한 퍼실리티, 그러니까 각 계층마다 또 중복된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복된 기능의 이그젬플이 뭔가 하면은 그 아래 계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 권한이 있어 없어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안성을 높일 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계층적으로 구분을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진짜로 이게 계층 1에 속한다, 계층 2에 속한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게 참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이게 아래 계층에 들어가야 되는지 위에 계층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사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자면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내가 계층이 4개인 아키텍처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실제 그 서비스를 실제로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제일 아래 계층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냥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냥 무시하고 바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접근했었더라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반드시 레이어 계층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1레벨은 2레벨을, 2레벨은 3레벨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4레벨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4레벨로 연속하는 계층마다 연속하는 계층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퍼포먼스의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안드로이드 앱 말고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카메라 서비스. 카메라 같은 서비스는 실제로 제일 아래 레이어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간에 있는 레이어에서는 아래에 있는 서비스 기능을 그냥 바이패스 해주는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바이패스만 해줄 거면 그냥 통과만 해줄 거면 바로 다이렉트 하는 게 사실은 더 성능이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드 계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바이패스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어들이 조금 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